네, 해볼게요. 오늘 고등학교 1학년 25년 9월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지문의 주제문은 사진이랑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올려놨어요.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라고 말은 나올 거고 임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먼저 문장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료에 보게 되면은 Non-Linear Computer-Based Systems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L-I-N-E 보이십니까? 이게 line, 선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inear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non-linear라고 얘기할 거면 주제문에 나와 있는 비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andom access라는 거 보이십니까? random, 무작위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임의적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임의적 접근 방식은 무엇이냐면 주제문에 써놓은 것처럼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임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 지문에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일부러 먼저 띄워놓은 이유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예시가 결국에 여러분이 좌측에 보시기는 비디오 테이프인데요. 혹시 이런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요거와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려면은 되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감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이프가 다 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영상이 끝나는 거였었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원하는 곳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되감기를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 비디오가 다 돌아갔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엔 되감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클릭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비선형 편집 시스템을 가리키고 이게 선형 편집 시스템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문장으로 보시면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편집 시스템들은 지금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선형 컴퓨터에 기반한 시스템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까 본 것처럼 비선형 편집 시스템인 것 같고 that 주격관계 대명사 allow 가능하게 해주는 무엇을 소재 나왔죠? 임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의 접근입니까? to 있어야 되고 어떠한 비디오 샷 장면이라든지 영상 어떤 비디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장면에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선형 컴퓨터 기반한 시스템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지 않고요. without having to fast forward. 빨리 앞으로 감을 필요가 없이 또는 fast reverse입니다. 우리 reverse라고 하면 뒤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forward의 반대입니다. 빨리 앞으로 가고 빨리 되감기 할 필요 없이 무엇을 하기 위해? 그것을 찾기 위해 즉 여러분이 원하는 비디오 영상이나 그 장면을 찾기 위해서 되감기를 할 필요도 없고 빨리 감기를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이나 장면에 임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선형 컴퓨터 시스템들입니다. 오늘날의 편집 시스템이 중점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비디오 같은 경우는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야만 해요. 되감기를 누르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어떻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찾기 위해서는 빨리 감기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비선형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A range of,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다양한 특수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와 같은 특수 효과?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와이프스라든지 디솔브와 같은 특수 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원하는 영상이나 장면을 빨리 감기나 되감기 할 필요 없는 것들, 즉 우리가 오늘날 보시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거 빨리 감기, 되감기 누를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편집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랑 another, 또 다른
highlight, 강조점은 혹은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의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또 나오네. 임의적인 접근 과정입니다. 임의적 접근 과정 뭐라고요? 원하는 곳에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임의적 접근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도 주격관계대명사 구조로 나오게 될 건데요. 주관대 구조를 보게 되면 makes it이 나오고 it이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친구는 가목적어고 진목적어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it을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가짜 목적어니까 생김새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가 진짜 목적어가 되고 목적격 보어는 부사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easily,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구문 한번 볼게요. 디지털 비선형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임의적인 접근 과정입니다. 어떤 접근 과정? 쉽게 만들어주는 접근 과정이야. 누가? 편집자가 찾는 것을 쉽도록 해줘요. 무엇을 찾아? 원하는 영상이나 원하는 장면을 찾는 것을 쉽게 해주는 임의적 접근 과정입니다. 뭐 할 필요 없이 똑같아요. 아까랑 without having to spend. 뭐 할 필요 없이 쓸 필요 없이 spend 시간 ing 구조처럼 보셔도 괜찮아요. spend 시간 ing 시간을 쓸 필요도 없이 무엇에 빨리 앞으로 감기라든지 또는 rewinding 되감기라고 할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빨리 앞으로 감기나 되감기 할 필요 없이 무엇을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앞으로 감거나 되감기 하기 위해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이나 장면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에 바로 임의적 접근 과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방송국에 있는 PD분들 같은 경우 영상을 편집할 때 하나하나 되감기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영상을 찍어 놓은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뭐 특정한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빨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게 임의적 접근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소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의 편집 시스템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편집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선형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비선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재가 바로 임의적 접근 방식이었죠. 임의적 접근 방식의 특징은 무엇이었고요? 되감기나 빨리 감기 이것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되감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곳을 톡 클릭하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되감기나 빨리 감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효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원하는 영상이나 원하는 장면으로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오늘날 비선형 컴퓨터 시스템의 편집 방식이더라 라고 하면 되겠어요. 말만 어려운 거지 우리 일상 소재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도 나오는데요. 어차피 위에 나온 거랑 밑에 나온 거랑 내용은 또 똑같아요. with non-linear editing 또 나왔죠. 비선형 편집과 함께 그러면은 비선형 컴퓨터 시스템 편집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영상이나 장면이라는 것들은 쉽게 PP 추가될 수도 있고 쉽게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Anywhere in the program 뭐 어떤 곳에서든지 그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추가될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대요. 그렇죠. 특정한 부분만 딱 도려낼 수 있겠죠.
and 그리고 컴퓨터는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방송부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부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을 할 때 빨리 감기, 되감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드러내든지 추가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특징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미지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해 주어서 세 번째 특징은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그 영상의 길이도 조정할 수가 있었고요. 옛날엔 이건 불가능했었어요. 저는 비디오 테이프 세대였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영상이 끊기게 되면은 약을 집어넣기도 해야 됐었고 라이온 킹을 보고 싶으면은 되감기를 하고 한 4, 50초 정도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리 감기하고 되감기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익숙한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영상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다 비선형 컴퓨터 시스템으로 임의적 접근 방식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소재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리니어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넌 리니어가 아니라 리니어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까지는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 됐죠? 이제는 이 친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소재입니다. 리니어 에디팅. 그러면 선형 편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형 편집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전치사. 뭐와 같아요? 컴포징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됐지? 무엇을? 종이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으로? On a typewriter. 타자기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타자기는 키보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타자기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 없지만 왠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쓸 거예요. 타닥타닥 하면은 글이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수인아, 글을 쓰다가 오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글씨를 지울 수 있을까요? 없죠. 왠지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죠? 타자기에다가 종이를 작성하는 거와 굉장히 유사했답니다. 만약에 실수 하나가 was made, 만들어지게 된다면 또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로 한다면 뭐 되는 걸 필요해요? need to be pp 추가될 것이 필요로 하다면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야만 한다면 까지 여기까지 원래 여러분 여기 콤마 들어가야 예쁘죠? 부사절의 영향 여기까지 실수가 발견이 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첨가가 된다면 the whole piece 전체 종이가 어떻게 돼야만 했었지? had to be retyped 다시 타이핑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화이트로 다시 찍 그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자료를 더 넣고 싶으면 여러분이 직접 써야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은 이런 것과 유사했대. 즉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비선형 프로그램은 어때? 실수를 해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선형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왠지 실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게 되면 이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됐죠?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할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비선형 편집 프로그램은 is like using,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뭘?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대요. 여러분 표현에서는 그냥 똑같이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요. 한글이라든지 워드, 한컴 이런 거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실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수행평가 같은 거 작성할 때 한컴이나 뭐 아니면 워드 작업하잖아요. 실수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만 다시 다 지우나요? 하나만 지울 수 있나요? 하나만요. 뭔가 더 유연성이 있죠? 실수가 발견이 되면 이 실수는 쉽게 제거될 수 있고, 즉 지워질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대요? fixed,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교정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corrected라든지 아니면 modified, 수정될 수 있더라. 아니면 changed도 괜찮겠죠. 실수가 바뀔 수 있더라. 다른 무엇인가로 교정되거나 고쳐지거나 수정될 수 있을 거야. with, 무엇으로 교정될 수 있을까? a few 뒤에 복수명사, 단 몇 번에 키보드를 누르는 것으로. 키보드 작업 같은 거 있죠? 딜리트 키 탁탁탁탁탁탁 누르는 이런 몇 번의 키보드 작업만으로도 새로운 실수 같은 경우는 제거될 수 있고 교정될 수 있어. 그렇다면 이걸 말하는 거네요. 실수 같은 거를 없애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and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쉽게 추가될 수 있을 거래.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쫙 커서를 당긴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보가 쉽게 추가될 수 있겠지. 하지만 선형 컴퓨터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려면 테이프를 다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이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이죠?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들어와 볼게요. 반대로 선형 컴퓨터 시스템은 물론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타자기 작업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따라서 실수가 생기거나 새로운 작업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선형 컴퓨터 편집 시스템은 어려움이 딱히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새롭게 뭔가 추가하려면 테이프 전체를 갈았어야 됐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오늘날에는 뭐 원하는 곳에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되감기나 빨리 감기 할 필요도 없고 특수 효과를 만들기에도 용이하고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도 가능해지고 영상의 길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비디오 테이프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호기심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아까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요렇게 있고 뚜껑을 딱 따면은요 여기 필름 같은 게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연결돼 갖고요. 이거를 제가 가위로 딱 잘라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요. 지니야 이게 영상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선형 프로그램입니다. 선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여기 하나 추가하고 싶어 어떤 장면을 근데 이걸 딱 잘라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이어 붙이고 호치키스로 찍어봤자 어차피 안 됩니다. 선형 컴퓨터 편집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수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긴 어렵지만 오늘날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말하는 글. 그래서 우리 영상 편집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말만 조금 딱딱했지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더 보시게 되면 뭐가 더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타자기 같은 경우는 선형 프로그램 예시로 나왔었죠. 실수가 생기면 종이 전체를 바꿔야 되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개념이었습니다. 39번입니다. 약간 철학 냄새가 조금 나기도 해요. 마지막 문장에 칸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비도덕적 선함은 잠깐만요. 이것 봐봐라. 비 지우세요. 큰일 날 뻔했다. 도덕적 선함이야. 그 위에 주제문을 그대로 끌고 나와서 그래.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도덕적이에요. 비도덕적 하면 완전 이 글의 반대로 가는 거야. 도덕적 선함은 행동의 결과, 의도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문은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과와 의도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결과로만, 의도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둘 다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게 압권이었거든요. 순서 문제였죠.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주관대가 먼저 들어와요. Who does 하는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상하네, 그치? 따라만 올래? significantly, 상당히,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보여요, 이제? less 있는 거예요. 그러면 less 딱 떴으면 이제 말이 바뀌죠. 누구로 가야 되는 거야? 부정어, 동사랑 같이 가야지. 그럼 다시 해볼까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그치? 이렇게 들어와야 됐던 거예요. often then, 자주 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than most,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자주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당연한 거겠지? 그리고 후에 걸려있는 두 번째,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좋은 원스를 하는 사람. 원스는 뭘 받을까요? 바로 위에 액션스를 끌고 내려오면 돼요.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 어떻게? 상당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more often than, 누구보다 더 자주, 끝났네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자주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자주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당연한 거죠? 레스를 잘 보셨어야 돼요. 부정어, 동사랑 같이 갈 거거든요. 첫 번째 소재 정리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재였었어요. 첫 번째 숨이나 첫 번째 주관대 부분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주관대 파트에서는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래.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초등학생들도 알 겁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누구야? 나쁜 행동 안 하고요. 좋은 행동하는 사람이요. 그쵸? 초등학생도 얘기를 해요. 됐죠? 이제 이 글에 수문장이 나왔습니다. 얘를 이해를 해야 나머지를 다 이해합니다. 빨간 펜 갈게요. in judging, in ing, 뭐뭐 할 때,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not only her actions but also 등장했죠. 원래는 여기서 콤마 찍히는 게 예뻐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면서 여기가 실질적인 문장이니까 여러분은 콤마 한번 찍어도 괜찮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뭐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사람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but also 생략 가능 also 그녀의 의도와 동기들이 어떠하다? 주어 몇 개였지? 3개. 그녀의 행동, 의도, 동기들은 참 중요합니다. 혹은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잘 끊으세요. person에서 딱 끊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게 될 거니까 얘는 judging의 목적어 역할입니다.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행동, 의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은 계속 반박을 들어올 거거든요. 됐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찐이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도는 도덕적이야. 근데 행동은 착한 행동을 안 해. 들었어요? 의도는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진이야? 없어요. 이 글에서는요. 왜? 의도는 좋아. 근데 행동을 안 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생각만, 아, 예진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있고 행동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이건 전혀 도덕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반대로 행동은 좋아. 아, 내가 우리 예림이 도와줘야지. 속으로는 졸라 짜증나네. 이렇게 하면 도덕적인 사람일까, 예림아?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행동의 결과, 의도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고려돼야 돼요. 둘 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다음 문장. 너무나 당연한 말 한 번 더 할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must intend to도 할 거야.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있지. 뭐래?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할 거야. 당연한 말이잖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도덕적으로 멋진 행동을 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intend to avoid, 피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도덕적으로 나쁜 actions, 행동들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겠지. 당연한 말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멋진 사람, 좋은 행동하려고 하고 나쁜 행동은 피하려고 할 거야. 당연한 거지. 이제 말장난 시작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때? 천천히 할 거야 이제. 자, 예를 들어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떠니?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게. 나 원래 부사 해석 잘 안 쓰죠? 말 집어넣어야 이해가 돼요.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게 막은 사람. 뭘? 피해를 막았어.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피해를 의도치 않게 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들었니? 잘 판단해야 돼. 예진이한테 여쭤볼게요. 천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막아준 사람이야. 근데 그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줬어.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도와주려는 의도가 없었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줬거든. 예진아, 그럼 이 사람 도덕적이야? 도덕적이지 않아? 도덕적이지 않아. 맞아. 그리고 does not harm. 아이고 뭐 동그라미 칠 필요 없는데 이 병렬이니까. 1번, 2번. 그리고 다시 한번 느껴봐 지민아 이제. 피해를 안 끼쳐. 그럼 도덕적인데요? 아니지. 잘 봐야 돼.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쳐요. 사람들. 단순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친 사람이 나와요. 단순히 뭐 때문에? 어떤 일들이 do not turn out, 생기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 일부러 써주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turn out 뜻만 썼겠죠?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대로? as she intends까지. 그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쳤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의도는 피해를 끼치려 했어. 의도는 뭐였냐면 피해를 끼치려고 했거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문장이거든요. and does not harm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 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거든. 뭐 한 대로?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 의도는 뭐야? 피해를 끼치려고 했지? 그녀가 의도한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친구가 나와. 얘들아, 그럼 이런 사람은 결국에 피해를 끼치려 했으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수민아? 그렇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됐니? 좀 이따가 슬랩스틱 코미디가 나오거든요. 그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피해를 막아주긴 했어. 자신도 모르게. 의도가 없었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준 사람. 그리고 그녀가 바라던 대로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도덕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됐죠? 이 문장이 가장 어려워요. 왜 지냐? 말장난 계속 쳤거든요. 천천히 할 거야,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어떤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자신도 모르게 unintentionally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주었어. 그러면 이거의 속뜻은 뭐야? 이거의 속뜻.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지. 맞잖아.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줬어요. 내가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부류 무엇이었습니까? 어쨌든 피해를 주진 않았어. 왜? 피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원인은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녀의 의도는 뭐였지? 피해를 끼치려고 했어요. 피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끼치진 않았어. 겉으로만 보면 어때, 수빈아? 겉으로만 보면 피해를 막아주었고 겉으로만 보면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애초에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원래 피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되게 뭐 예시가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저 예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예림이 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상처 안 받는 누구한테 할까? 예림이한테 할게요. 아니 내가 예림이를 좀 놀리고 싶었어. 그래서 룰루랄라 예림이랑 가다가 구예림 하면서 팍 밀었거든요. 근데 예림이가 띵글띵글 구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선생님 여기 개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제가 밟을까 봐 저를 밀어주셨어요? 새로 산 신발인데 개똥 밟을 뻔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개똥을 밟지 않았습니다. 씨, 나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줬네?
나는 개똥을 밟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 그리고 나는 원래 예림이 약 밀어서 넘어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네? 개똥을 안 밟았네? 피해를 끼치지 않았네? 수인아, 그럼 난 도덕적인 사람이야? 아니죠. 선생님,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림이가 개똥을 안 밟아서 도덕적인 사람 아닌가요? 나는 애초부터 개똥을 밟게 하려는 안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요. 그냥 골리려고 딱 밀었는데요. 혹은 한 번 더. 또 누가 또 상처 안 받을까? 그래, 인수? 손 들었네. 수인이한테 할게요. 좋아. 당해봐라, 이 말이야. 하고 여기 물을 갑자기 확 뜬절렸어요. 팍 얼굴 묻었어요. 그래서 나는 히히히 화 좀 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인이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또 왜? 선생님 덕분에 잠이 다 깼어요. 이제 상쾌한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요 그러려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수인이가 고마우니까 제가 이상하네요. 그쵸? 이러한 사례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줬다? 나는 애초에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는 피해를 끼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림이가 개똥을 밟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네? 야, 뭐지?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결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비록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됐죠? 예림이 이뤄서 개똥 딱 피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occurs, take place, happen,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어디에서 발생해요? 주로 슬랩스틱 무비에서 발생하긴 하죠. 몸개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몸개그 영화.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조심. It is worse ing. 가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worse는 ing 끌고 나와요.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됐지? To avoid. 피하도록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네. 뭘?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피하도록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됐어? 잘못된 인상을 피하도록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인상입니까? 동격의 대시. 여기까지 올 거예요. 물론 중간에 주관대가 한 번 더 들어오긴 하지만요. 결론 먼저 얘기해 줄게요. 어렵게 갈까봐. 여기서 대시요. 첫 번째 대시요. false impression을 꾸며주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피하도록 언급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있는 거는요. 이 글의 반대예요. 이건 잘못된 인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됐지? 어떤 생각일까? 잡고 가봐. 아이고 제가 방금 대서 주관대라 그랬네요. 그 사이에 명사 들어오니 형용사 아니라 명사 들어와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제가 주관대라고 한번 했네요. 물론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긴 하죠.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을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잘못된 인상? 강조구문이니까 우리도 강조해줘야지. 바로 무엇이다? 실제 결과더라. 무엇에? 그 사람의 행동들의 결과야. 뭐 한 것이? That count.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해석 정말 잘하세요. 중요한 건 됐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거야. 됐지? 어디에서 중요해? toward하고 잡아보세요. being judged. 됐어요? 그럼 여기서 to는 전치사 to 맞지요? 전치사 to의 명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명사 앞에 나오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은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쵸? 의미상의 주어니까는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얘만 주어처럼.
다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야. 누가? 그녀가. 주어처럼 해석했죠? 그 사람이 판단되도록 해서 무엇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나쁜지 판단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피하기 위해 내가 미리 언급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말장난 잘 쳤죠? 결국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결국 누군가가 멋지거나 나쁜 사람으로 판단받는데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연아? 아니에요. 됐죠?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멋져, 나빠 라고 판단내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언급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완전 극단적이죠? 쓸데가 없어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를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야. 그치? 그 사람이 좋구나, 나쁘구나, 도덕적으로 어떠하구나. 그 사람의 결과만 보면 돼. 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레미야시 다시 생각하면 돼. 내가 예레미야를 밀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개똥을 밟지 않았죠. 그러면은 예림아, 내가 너를 밀어서 개똥을 밟지 않았어. 그 결과만 보고 내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과만 보면 안 되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나 의도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됐어요? 됐죠,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보면 이거나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와 의도,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아까 나돈니 문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면 여긴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뭔 줄 알아요? 잘 봐.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 이렇게 나와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게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제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 예를 들어볼까? 내가 예림이 탁 밀었어요. 근데 예림이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맞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맞긴 한데, 됐어? 결과가 중요한 게 맞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 어떤 사람? 잘 봐, 되게 재밌어. 언제나 try to 부정사 하는 사람이야. to 부정사야 ing 아니야.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해. 됐어요?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대동사지? 대동사 맞니? 이걸 끌고 온다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해?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만 하지 피해를 안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해됐죠? 피해를 막으려고만 하지 피해를 실제로 막지 않는 그런 사람은 수빈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렇지. 노력만 하지 피해를 안 막는 사람은 방관자잖아요. 방관자. 막 예진이하고 수민이가 싸우는데 내가 여기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러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력은 안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람은 is not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동사 thought of as네요. 원래 뭐였어? think of ASB
see A as B, look upon A as B, consider A, B 구조였죠. 그런 사람은 여겨지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됐죠? 이제 이해되셨죠? 또 정리할까요? 어떤 사람 나왔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만 해요. 노력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 누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가 나오게 될 겁니다. Of such a person,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보면 It may be said, 아마 이렇게 여겨는 지겠지. that, 뭐가 가주어진 주어. she, 그 사람이 means well. mean 의미한다? No. 의도가 어떠하다. 그 사람은 의도가 좋을 순 있어. 됐니? such a person이 누구야, 찐이야? 요 사람이야, 요 사람.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만 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도 안 하는 사람 의도는 좋아. 그래, 의도는 좋다고. 왜? 싸우지 마. 피해를 막으려고 하니까 의도는 좋아. But 그러나 contrary to Kant, 칸트와 대조적으로 보자면, 좀 이따 볼 거예요. 칸트와 대조적으로 보자면 어떤 결과라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잖아. 됐죠? 결과가 필요하잖아. 됐죠? 여기까지 놓고 다시 오세요.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막지 못해요. 행동은 안 해요. 이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의도만 좋아. 그런 사람은 의도만 좋지 결과가 없어. 따라서 결과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노력만 하는 거니까 의도는 좋다라고 할 수는 있죠. 따라서 결과라는 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여겨지기 전에 think of A, SB 구조와 똑같은 친구였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기 전에 결과라는 게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 노력만 하고 행동은 안 하니 의도만 좋지 결과가 없으니 우린 그 사람 도덕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까지가 이 지문이었어요. 어디서부터 꼬였습니까? 네 번째 문장이었나요?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부터 꼬이셨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칸트와 대조적으로 만약에 밑줄 치고 칸트를 딱 밑줄 치고 그럼 칸트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 거야? 칸트는 어떤 사람이겠어? 칸트는 의도와 그렇지 결과가 모두 수반이 돼야만 도덕적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었겠지. 이제 이해되셨네요. 바로 그거였어요. 잘했어. 칸트와 대조적으로 알고 있으니 칸트라면 의도만 좋아봤자 안 돼. 결과가 없거든. 칸트는 의도와 결과가 다 있어야 되는 사람. 따라서 이건 칸트의 도덕론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근데 주제문을 그렇게 딱 박으면 하고 이제 또 거리기 시작할 것 같아서 오히려 지문도 좋았죠. 칸트를 가장 마지막에 깔아놓은 게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글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갔었지. 피해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피해를 막아줬다? 나는 피해를 끼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건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왜?
결과는 좋아도 의도가 안 좋았잖아. 이제 이해돼요? 결과는 좋았지만 의도가 안 좋았으니 이 사람은 칸트에 따라서 안 맞는 거고. 이제 이쪽.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도가 없었어. 됐니? 그래서 두 개를 보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좋지만 의도가 안 좋은, 결과만 신경 쓰고 의도를 보지 않는 이런 두 경우가 아니라 칸트 의도와 결과를 모두 따른다면 그거는 도덕적인 사람이더라 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꼭꼭 씹어서 꼭꼭 소화시키십시오. 가지고 노실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원래 철학 지문은 말장난치는 거 좋아하죠? 40번입니다. 40번. 인간의 시각은 선입견으로 바라보지만 카메라는 공정하게 보여준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쉬운 지문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고요. 아마 누군가는 그러겠죠. 선생님, 저는 선입견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여러분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걸요? 카메라와 비교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hierarchies, 위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A와 B 중에서요. 쌤, 저는 컵처럼 보이는 게 A가 컵처럼 보입니다. 손 없으시고. 쌤, B가 컵처럼 보입니다. 손? 선입견 가득이네요. 수빈이 왜 손 안 들어요? 그 어떤 것도 컵처럼 보이지 않나요? 수업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A가 컵처럼 보인다. 손? 없죠? 선입견 있으신 거예요. 왜?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위에서도 찍고, 맞죠? 오른쪽에서도 찍고 밑에서도 찍잖아요? 우리는 컵을 이렇게만 바라봐요. 카메라는 컵의 모든 특징을 담을 수가 있어요. 됐죠? 또 한번 여쭤볼게요. A와 B 중에서 뭐가 더 망치처럼 보이나요? A와 B 중에서 망치처럼 보이는 것. 나는 A가 망치 같습니다 하시는 분 손? 선입견이 가득하신 분들이라고요. 왜? 망치를 위에서 찍은 건데요?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볼 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정한 물체를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마치 컵과 망치를 특정한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카메라는 모든 면을 다 객관적으로 다 보여줄 걸요. 위에서 찍을 때와 아래에서 찍을 때요. 시각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preconception, 선입견,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각은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무엇에 대한? 현실에 대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그래서 아까처럼 컵이라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은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향 받으신 겁니다. In viewing a scene, 어떤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을? 무의식적인 hierarchies, 위계를 만들어 놔요. 이게 뭔데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인 위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계층을 만들어 놔요. They reflect, 주격관계대명사, 위치 되겠지? 무엇을 보여주는? 우리의 기능적인 관계. 무엇과의 관계? 끝났어. 물체들과 우리의 순간적인 우선순위들. 됐니? 물체들과 우선순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위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그러셨잖아요. 어떤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컵이라는 물체와 컵하면은 이게 먼저 아니야? 라는 우선순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사물을 바라보는 질서를 여러분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자신도 모르게요. 물체들과 우선순위의 관계. 컵이라는 물체를 보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먼저지 라는 식으로 생각한 사물을 바라보는 질서를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when visualizing, stop, 분사구문이다. 여기까지가 맞는데 갑자기 when ing가 나왔지? 그럼 주절의 주어 we네. 그러면 원래는 when we visualize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친구와 여기 주절의 주어가 똑같아서 생략을 시키고 맞니? 동사 원형의 ing 하면 visualizing이 되는 거니 we가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동사형이 나와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visualizing 할 때 망치를 시각화할 때 자, 너무 딱딱한 직역이네. 망치를 시각화하더라.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에서 망치를 시각화할 때. 무슨 말이지?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망치를 바라볼 때. 한 번 더. 정신 속에서 망치를 상상할 때.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의 눈으로 망치를 상상하셔야죠. 하셨습니까? 물체들과 우선순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층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는지 한번 봐볼게요. 정신에서 망치를 상상해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빨간 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것. 망치야 수민아. 망치를 in profile. 옆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모습. 아니야? 망치 상상할 때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옆모습으로 상상을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또는 뭐 some other ready for use 앵글로 보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보자면은 뭐 준비된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준비된 각도로 보지 않나요? 사용을 위해서 준비된 각도로 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아니래 맨날. 뭐 이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손? 됐죠? 사용을 위해서 준비된 각도. 어쨌든 옆모습이네요. 우리 망치를 이렇게 혹시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상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마도 프로바블리를 가려야 되겠네. 아마도 상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시각화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무엇을? 망치를 이렇게 상상하진 않았을 거야. 무엇으로 보여진 것으로 상상하지 않았을까? 윗부분에서 보여진 것으로 상상하진 않았겠지. 윗부분 뭐겠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위에서 본 것으로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을 또 한 문장 더 써놓는다고. 응?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뭐 하기 위해서? 손이 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이요? 손잡이. 망치에 손잡이가 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 망치의 머리에 의해서 망치 손잡이가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보여진 것으로 망치를 상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손잡이 안 보이죠? 여긴 손잡이가 보이고요. 그쵸? 혹시 여쭤볼게요. 아까 마인드의 눈으로 망치를 시각화했을 때, 상상했을 때 이렇게 상상하신 분 아무도 없네요. 그쵸? 여러분 선입견과 사고방식이 너무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
물체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물을 바라보는 질서를 만들어 놨네요. 이게 1등, 이게 2등, 이건 꼴등. 누가 이걸 망치로 봐, 이씨.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봤잖아요. 쉽잖아요. The functional relationship we have with the object creates. 됐어요. 빨간 펜 가시면 돼요. 기능적인 관계는 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때요? have의 목적어를 누가 with라고 할 거예요? 목관대 생략. 물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관계 설명할게. 예림아. 망치라면 이래야 되지. 망치는 이게 아니야. 손잡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망치를 잡어? 망치는 이래야 돼. 와 같은 기능적인 관계는 결국에 만들어 놉니다. 뭘 만들어? 시각적인 기대감을 만들어요. 이 기대감이 뭐겠어? 망치는 당연히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죠. They interfere with our ability to see like a camera. 주격관계 대명사, 동격에 대한 아니에요. 동사 나오니까요. 위치는 가능하겠지만. 시각적인 기대는 뭘까? 간섭하는, 방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해. 뭐 하는 능력? 볼 수 있는 능력. 뭐처럼? 카메라처럼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시각적인 기대감을 결국에 형성합니다. 자, 미리 한번 여쭈어 볼까요? 뒤에서 카메라 소개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A와 B 중에서 나는 A가 물고기 같습니다. 손. B가 물고기 같습니다. 손. 예. 프리컨셉션에 가득 찬 거예요. 물고기라면 응당 프로필. 옆모습이 보여야지. 누가 윗모습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A. 위에서 보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뭔가 볼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시각적인 기대감이 뭔지 알겠어요? 물고기라면 이래야 돼. 이게 무슨 물고기야? 위에서 바라본 건데. 누가 위에서 바라봐? 물고기를 옆에서 보지. 물고기 이렇게 생겼어. 시각적인 기대감을 결국에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힌 거겠지.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는 특정한 앵글만 찍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앵글을 다 찍을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특정한 앵글로만 바라보지만 제 생각 카메라는 모든 앵글을 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소연이 찍은 사진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면을 찍거나 옆모습을 찍는데 여기 위에서 찍어갖고 네. 되게 객관적으로 잘 나온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카메라는 물론 사람의 눈처럼 보긴 해요. 카메라도 인간의 눈처럼 오로지 형태와 색만 보는 건 맞다니까요. 인간의 눈처럼 색과 모양만 보는 건 맞아요. 빨간 펜. 그런데 카메라는요. 다큐먼트 합니다. 기록합니다. 요 단어 몰랐으면 외워주시고 이제 포인트 쾅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이 세상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임파셜리하게 기록해요. 자, 직접 한번 적어볼게요. 파트 하면은 부분이죠, 부분. 이거 몇 번 단어 수업 때 했었는데요. 부분. 그러면 파셜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으로 쏠리는 거야, 뉴리야. 어떤 부분은 계속 쏠려요. 내가 예음의 편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진위 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파셜, 편파적인. 됐어요? 공정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임파셜은 뭐겠습니까? 딱 반이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임파셜? 공정한이에요, 공정한. 그러면 임파셜리 하면 뭔가요?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게를 의미하지 않겠니? 인간과 대조가 되는데. 인간은 기대감에 가득 차서 사물을 바라보는데요.
카메라는 오히려 이 세상을 공정하게 기록합니다. 뭘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어떤 렌즈? 주간대. That is similar to the eye. to 없으면 안 돼요. similar to 같이 다녀요. 사람의 눈과 비슷한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보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네요.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When you look at them carefully.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무엇을?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은 여기 나와 있네. 사진들. 이제 우리가 사진들을 자세히 보게 될 때 사진이라는 것은 종종 깜짝 놀래킵니다. 감정동사, 사물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죠? surprised 안 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astonishing. 원래 astonish가 깜짝 놀라게 하다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어감이 달라서요. 우리가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게 될 때 사진들은 자주 우리를 놀래켜요. Because they don't interpret confusing details, but 이게 not a but b네요. 이 새끼 숨어 있어 갖고 not a but b. 우리를 깜짝 놀래킵니다. 왜냐하면 사진들은 해석하지는 않아. 혼란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해석해 주진 않아. 생각해봐, 진이야, 예음아. 우린 해석해. 망치는 이래야 돼. 옆모습이 좋아. 윗모습은 안 돼. 우린 해석하죠. 하지만 사진들은 혼란스러운 세부 사항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빨간펜 가야 돼요. 오히려 단순히 serve them up to them 이 사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세부 사항들을 뭐 하는 것뿐이야? 제공하는 것뿐이야.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공한대. 그대로 보여준다고, 수민아. 그대로. 무엇을 가지고?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진들을 그대로 보여준대. 혹시 유추되어 서연아, 수인아? 혹시 유추되어 예림아? 인디프런스의 반대가 전에 나왔거든요. 이거의 반대는 아까 나왔던 expectation이에요. 전에 expectation 나왔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근데 사진은요, 무관심하게 그냥 툭 하고 보여줄 뿐입니다. 왜? 사진들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 예를 들어서 다시 망치를 위에서 찍었어요. 그럼 카메라들이 이건 망치가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여줄 뿐이죠.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진들을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and 그리고 뭐 때문에? because of their flatness. 그 사진들의 평평함, 평면성 때문에. 말 진짜 이상하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객관성이라고 하면 안 되나? 평면성. 해석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걸 공정하게 보여주는 평명성 덕분에 다 집어넣으면 괜찮잖아요. 사진이라는 것들은 종종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들? 주격관계 대명사 that appear as unrecognizable colors and shapes. 뭐처럼 보이는 무엇으로 인식할 수 없던 색깔들, 즉 자신들이 모르는 색깔들과 모양들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색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모양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A라는 사람과, 아니 누굴 특정하게 그린 거 아닙니다. 막 머리가 막 떡져 있어요.
B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여러분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아, B? 뭐 코털 이렇게 펴펴펴 나오고 떡꼬치 묻은 거 있는. 그쵸? 여러분 너무 선입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쵸? 카메라는 해석 안 해요. 카메라는 그냥 공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은 어떻다고요? 선입견. 자신도 모르게 물건이라면 이래야 돼라는 계층적인 구조를 보여주지만 글쎄요.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통렬하게 보여줍니다. 쉬웠죠? 이거 제가 정리할까 생각했는데요. 정리하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흐름으로만 따라오도록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쉬워요. 이제 더 쉬운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41번입니다. 너무 쉽다. 41번. 능숙하지 못한 판매 직원이 사용하는 문구와 해결책. 너무 쉬워. 그 선배들 41, 2번도 쉬웠는데 다른 지문이 어렵고 41, 2번이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41번. 능숙하지 못한 판매 직원이 사용하는 문구와 해결책입니다. 뉴리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뉴리가 막 옷 매장 가서 옷을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혼자 입고 싶어요. 근데 막 직원이 와서 고객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렇죠. 혼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May I help you? 라는 표현은 최악의 네 단어라고 나와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드릴까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네 나 없으면 못하지 이 무능한 놈아 이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우린 방어적이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래요. 수빈아. 뭐 선물하실 건가요? 고객님이 쓰실 거예요? 아니면 누가 쓰실 건가요? 제가 좀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런 게 조금 더 좋다는 거예요. 됐죠? May I help you?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네 단어입니다. may 한 단어, I 한 단어, 그쵸? 최악의 네 단어예요. 네, 그게 뭐지? Retail salesperson, 뭐 소매 판매원이라고 돼 있나요? 그냥 옷가게 직원이라고 하시죠. 소매점은 좀 그러니까. 옷가게 직원이 can utter할 수 있는. utter가 말하다라는 뜻이 원래 웅얼거리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요. 말하다. utter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네요. 옷을 파시는 직원분이 말할 수 있는 최악의 네 단어가 May I help you? 입니다. Because they don't encourage the customer to talk and put them on the defensive. 소재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뭔 줄 알아서 연한 최악의 네 단어들.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최악의 네 단어니까 장려하지 않습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고객이 말을 하도록 장려하진 않아요. 아까 유리가 그랬죠. 저 혼자 할게요. 네,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지 못해요. 오히려 put, 집어넣게 됩니다. 누구를? 그 고객들을 어떻게? on the defensive, 방어적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경험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forward,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draw out 합니다. 수민아, 끌어냅니다. 뭘?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냅니다. That stops cold 하는 여러분 표현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맞고요. stops cold 하게 되면 그냥 멈추다라고 저는 보통 해석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cold가 들어가면은 뭐 갑작스럽게 갑자기 멈추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멈추다, 갑자기 멈추다 해설본 표현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편한 걸로 가십시오.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냅니다. 어떤 반응? 갑자기 멈추게 하는 무엇을? 판매 거래를 갑작스럽게 멈추는 부정적인 반응을 끌어냅니다. 판매 거래라면은 옷을 안 산다는 거죠. 그죠? 옷을 안 사게 막아버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Examples of better questions. 그러면 may I help you 라는 거 말고 예림아 사례들은 무엇에 더 좋은 질문들의 사례가 있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됐어요?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질문들의 예시들이 있거든. 뭐 할 때 또 껴들어왔어요. When approaching customers.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대아 정도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 판매 직원들이 다가가는 아마 이런 표현. 다가가게 되는 고객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멋진 질문들의 사례들은 이것이 될 겁니다. examples가 주어고 가로 다 쳐놨죠? 그럼 R로 바로 뜨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더 멋진 질문들의 사례들은 이겁니다. Is there anything?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예요? 특히 in particular 특히 that you are looking for 보이니? for의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which를 쓰지는 않아요. 무슨 thing으로 끝날 때는 that을 더 선호해요. that you are looking for 혹시 고객님께서 찾고 계시던 look for입니다. look at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찾고 계시던 특정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라든지 아니면 혹시 고객님 쇼핑하고 계시나요? 선물을 위해서 쇼핑하고 계시나요? 이런 사례들이 더 좋다고요. 도와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약간 좀 방어적으로 만들게 되죠. 혹시 고객님 찾고 계시는 물건 있으세요? 네. 선물용인가요? 네. 제가 좀 봐드릴까요? 네네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if 만약에 패션 직원이 의류 직원이 잠깐만 잡고 가는 게 나을까? 좀 이따 보자. 만약에 패션 직원이 다가간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가가요? 도와드려요? 라는 식으로의 질문과 함께 접근하게 된다면 chances are 나왔네. 기회들은 무엇이다. no.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자, 하나의 관용 표현이에요. 물론 이 사이에 대시 있었는데요. 이게 자주 생략이 돼요. 꼭 외우세요. chances are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하고 you would 보이십니까? You would feel. 어디서 많이 봤나요? 과거조동사 동사 원형인가요? approached 가만히 있어봐. if 주어 과거동사 과거조동사 동사 원형 시제 맞춰놨네요. 조심 시제. 도와드려요? 라는 말로 당신에게 영업사원이 접근하게 될 때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느낄 것 같죠? 목적어 대생략 무엇을? 그 직원이 별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낄 것 같대요. 왠 줄 알아요? 이러한 라인, 문구는 도와드려요? 라는 문구는 is 뭐냐면 러트한 접근법입니다. 판에 박힌 접근법입니다가 직역일 거 아마 여러분 기계적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24년 9월에도 이 단어 있죠. 저기 뭡니까? 시험 기간에 막 몰아넣게 될 때 하는 거 거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은 판에 박힌 접근법입니다. 어떤 거지? That is 이런 접근법 주관대 so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야. 누구에 의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한번 돌려볼까 예림아? 미숙하고 그치? 미숙한 훈련받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판매 직원들에 의해서 너무 자주 사용되는 판에 박힌 방식이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May I help you? 라는 표현은요. 어디서도 많이 듣냐면요. 해외여행 가면은 식당에서부터요. 호텔 로비까지 다 이것만 나와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관심이 없는 직원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상투에 박혀버린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고객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May I help you 보다는 아까 봤던 것처럼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that you are looking for? 와 같은 표현을 쓰면 좋겠죠. In fact,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shudder in horror 합니다. shudder. 몸서리치다. 부들부들 떨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공포에 사로잡혀 몸소리를 쳐요. 물론 여자분들은 좀 남상들은 많이 그렇거든요. On hearing, 듣게 되면 무엇을? 도와드려요? 라는 말을 딱 들으면 공포에 떨어서 몸소리를 칩니다.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The very meaning, 이거 배웠지? The plus very, 명사 강조. 바로 그 의미는 무엇에? 이 질문 도와드려요? 라는 질문의 바로 그러한 의미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냐면 목적어 that, 즉 도와드려요 라는 질문의 그 의미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고객이 곤란에 처했구나. of some sort. 어떤 부류의 공경에 처했네. 그리고 구조가 필요하네. 도움이 필요하네. 라는 걸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나는 그냥 옷만 보고 있었는 딱 보고 딱 봐도 공경에 처했네. 딱 봐도 카드에 돈이 없네. 내가 구조해 줘야 되겠네. 좀 값싼 쪽으로 안내해 줘야 되겠네. 이런 뉘앙스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러한 문구는 거의 언제나 put, 집어넣게 됩니다. 고객을 어떤 상태로? 방어 상태로 딱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하지, 서연아? 아니요, 됐어요. No, thank you.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Immediate swing,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도와드려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구경할 거예요. 이런 게 즉각적인 반응이죠.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실제로 in need,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가 in need of assistance,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됐어요 라고 한대요. 왜? 도움이 필요한데 아니요, 왜 됐어요 라고 할까요? The subconscious. 이거 우리 작년에 나왔었나요? 아니, 작년이 아니네. 올해 24년 6월에 나왔었죠. 3월에. 잠재의식적인 생각은, 그래서 잠재의식적, 의식적 두뇌 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객에 의해서 생겨난 잠재의식적 생각, 한 번 더 지민 무의식적인 생각은 종종 이런 생각이래. I'm smart enough to figure out. enough to 부정사 맞습니까? 충분히 뭐뭐 하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뭐 할 정도로? figure out. 알아내다,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인 거 다 알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난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죄송한데요. 전 당신의 도움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먼저 무의식적으로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도와드려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됐어요. 저 혼자 할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고객들이 느끼게 된다면 어떨까요? pressure,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좀 걱정스럽다면 물건이 팔리겠니? 그치? 그렇다면 그 직원은 won't make any sale, 어떠한 판매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 어떤지 알나요, 수인아? 막 아는 척하면 다시 그 가게 안 갑니다. 무서워서 안 가요. 저도 그 머리 깎는 그 미용실에서 한 6, 7년 받고 있는데 대화도 아직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뭐 고객님 오늘 머리 어떠세요? 하면 네, 좋습니다.
뭐 발라드릴까요? 뭐 어디 가시기 오늘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하면 전 다시 거기 이제 못 갑니다. 남자들은 조금 그래요. 예진이는 어때요? 누가 와갖고 예진이 옷 고르는데 도와드릴까 하면은 예진이 어떻게 반응해요? 괜찮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러면 어떨까요, 소희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뭐 선물하시기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술술술 나올 거고요. The approach has to promote a comfortable environment. 이러한 접근법은 차라리 직원이 가져야 하는 접근법, 직원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오히려 촉진시켜야 되는 거야. 뭘? 편안한 환경을 촉진시켜야지. That makes customers feel. 이거 사역동사네. 주관대와 같이 묶이면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인데 아니 feel의 목적어 대또 생략이 됐다. 그치? 환경이 나온다고 해서 다 관계부사 where로 묶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는 고객들이 느끼도록 무엇을 목적어 that There is no rush. 이럴 필요가 없어요. No rush. 서두름이란 뜻입니다. 급함이란 뜻이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객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편안한 환경을 촉진시켜야 되지 압박감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돼. 됐죠? Furthermore. 게다가 만약에 고객들이 그냥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이런 거 좋아하세요? To look around. 그냥 보러 왔어요? 주변을 둘러보길 원한다면 굳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고객들은 느껴야만 합니다. 무엇을? 여긴 또 생략 안 시켰네. 여긴 생략 시켜놓고. 이런 걸 느껴야 돼. It is alright to do so. 괜찮아요, 고객님.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라고 느껴야 된대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대동사 느낌이 딱 잡히는데요. 가까운 일반 동사? 요런 거네요. 이런 거요. To look around를 의미를 하네. 만약에 고객들이 주변을 둘러보기를 원한다면 고객들은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요. 둘러보는 거 괜찮구나 라고 느껴야 된대요. 갑자기 그냥 가갖고 도와드려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따라서 이런 상황들에서 여기는 where가 나왔네요. 근데 두의 목적어가 없는데요. 어떤 상황인데? 천천히 고객들이 정말로 두에서 끊으면 안 되지. 왜? 가만 보니까 배웠니 우리 일반 동사 강조 표현이잖아요. 부정문 아니지요. 의문문 아니죠. 그때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주는 정말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두의 목적어 없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들에서 고객들이 정말로 원하는 환경들 뭐 하는 걸 둘러보기를 원해. on their own 스스로 혼자서 고객들이 정말로 둘러보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가가기는 좀 그렇지. 영업사원들은 주셔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비즈니스 카드, 명함이라고 하나요? 자신들의 명함을 주어야만 해요. 그래요. 둘러보는 건데 가서 도와드려요? 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 고객님 필요하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함을 줄 수도 있겠죠. and 그리고 keep.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sales person을 받는 겁니다.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접근 가능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말이 또 딱딱해졌다, 유리야. 자기 자신들을 접근 가능하게 해주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고객과. in case, 봤지? 우리 필통에서. 대생략됐어요. in case that, 안 외워도 돼. 말 그대로야.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 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물론 in case of가 될 수도 있거든, 서연아. 그럴 때는 동사의 개념이 사라져야 돼요. having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in case of면은 customers having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in case that과 in case of는 자주 쓰여요. 대신하고 판단한 이유는 customers 다음에 동사형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대수로 판단한 거지만
이게 만약에 of가 들어가면 동사 성격을 잃게 되겠죠? having. 변형 조심하세요. 자기 자신들을 가깝게 유지시켜야 됩니다. 접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 질문들이나 어떤 고민거리, 염려거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들은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고객들에게 명함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제문 다시 볼까요? 능숙하지 못한 판매 직원이 사용하는 문구는 May I help you였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해결책은 여기에 다 나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카트는 그 May I help you가 가져다는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소재를 나눠 본다면 문제점 그리고 이제 해결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카트는 없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시험 범위 다 끝났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종료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숙제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